아름답게 변화할 시간을 온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덥죠? 술 마셔서 그런가? 따뜻하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정우성 배우의 치정 멜로 도전, 배우 이소매 발견, 효를 주제로 한 전통소설 심청전을 현대적 치정 멜로로 독특하게 재해석한 영화 임필성 감독의 마담 뺑덕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심청이 아니라 원작에선 그저 악처로 등장했던 조연 뺑덕 어멈이 주인공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신인이었던 이솜에게 반해버렸던 기억도 왜 나만 쓰레기야? 이거 보고 이솜에게 입덕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영화에 숨겨진 여러가지 이야기 썰 풀어볼까요?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결말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조금은 지루한 듯한 덕이에서 학두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벚꽃길을 디졸브로 연결시켰습니다. 애초에 왜 오려고 했는지 까맣게 잊을 만큼 지겹게 이어지고 있다. 영화 비트 이후로 태수와 어울려 다니면서 근처 패거리들과 툭하면 싸움질을 벌였다. 정우성이 주연이면 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네요. 제가 경찰로 일하는 여기 안남시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넘쳐납니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이렇게 생긴 교수라면 학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암튼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를 떠난 후 글을 쓰기 위해 낯선 곳을 찾은 학규. 학교가 진짜 낯선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관객도 받길 원해서 합천, 전주, 남원 등 여러 곳에서 찍은 후 합쳐서 가상의 시골 동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 정거장과 벚꽃길이 메인 촬영지인 경남 합천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낡고 오래된 분위기가 날 숨막히게 했다. 슈퍼 앞에 빨간 소파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길래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른 소품으로 바꿔볼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이만한 이미지는 못 찾았다고 하네요. 얜 또 뭐야? 아, 풋풋하다. 당시 신인이었던 이솜 배우의 촬영 초반 설레임과 긴장감이 순수 버전의 덕이를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학교가 어르신들에게 강의하는 평생교육원은 전주에서 촬영했습니다. 늙으면 글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 회춘하셔야 됩니다. 학교의 캐릭터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엄마! 이 수어를 배우기 위해 한 달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감독이 대사를 많이 바꾸는 바람에 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덕이 엄마는 참 딸 하나는 예쁘게 잘 키웠어. 박해일, 윤재문을 배출한 극단 골목길 출신 김남진 배우가 덕이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 감독이 연극에서 그녀의 연기를 보고 반해서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네요. 덕이의 집은 합천의 한 폐가를 섭외해서 정겨운 시골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됐다며? 원래 대본에는 그냥 마당에 서서 대화하거나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로 설정했었는데 너무 뻔하고 심심한 느낌이 들 것 같아 촬영 전날 훌라후프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까? 그 돈으로 서울 갈 수 있을까? 정겨운 의상과 순수한 덕이의 귀여움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설정이네요. 자동차 회사? 재미없겠다. 집 팔고 서울 갈 생각도 하고 자동차 회사 다니는 남자와의 선짜리는 재미없다고 하는 걸 보면 시골의 단조로운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덕이가 매표소에서 일하는 놀이동산은 남원랜드입니다. 마치 폐 놀이동산을 세팅해서 만든 곳 같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이대로 실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시대를 알 수 없는 느낌이 좋아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렇게 작고 아담한 놀이공원. 이 씬이 이솜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초봄이었는데 찬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 상기된 느낌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세요? 서울에서 온 잘생긴 교수님을 보니 눈이 반짝이는 금사빠 덕이.
저 그 강의 완전 재밌겠다고 생각했는데. 추진력이 쩌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골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남자의 섹시함. 그녀는 번데기 속의 애벌레처럼 이거 학교가 벌써 눈치채고 끼부리고 있는 거 맞죠? 덕이 씨 집은 어디예요? 전 저기 계단 밑에서. 난 여기. 다시 내려가야겠네. 맞네, 맞아. 지 좋아하는 거 알고 밀당 시작했네. 그 김치찌개하고 소주 드실 거죠? 이 식당은 합천에 한 다방을 섭외해 세팅만 조금 바꾸고 레트로 느낌을 그대로 살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모든 공간을 세트로 만들기는 부담스러웠는데 기가 막힌 공간들을 찾아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교수님, 소주 글라스로 마시는 걸 훔쳐보는 덕이.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급지냐? 정우성 배우는 언제 어디서든 품위를 지키려 한다는 캐릭터를 잡고 마치 와인잔을 들듯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덕이가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요. 덕이와 학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도 촬영했는데 둘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도록 삭제했다고 합니다. 학장이 너를 안 만나겠단다. 아무래도 문제가 문제니까. 이곳은 전주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금연 중이던 정우성 배우는 이 영화를 찍으며 다시 피우게 됐다고 합니다. 소품팀이 금연초를 만들어줬지만 속이 꽉 차서 잘 안 빨리기도 하고 연기도 잘 안 나서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이면 모를까. 피던 사람이 가짜 담배인 걸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결국 진짜 담배를 피게 됐다고 합니다. 덕이의 귀여운 꿈. 원래 없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추가해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침도 흘렸는데 베개에 다 스며들어 잘 안 보이게 됐다고 하네요. 이 동네만 나가면 좋겠어요. 여기 진짜 따분하거든요. 안 따분한 걸 하면 되겠네. 감독이 깜짝 선물로 배우들 몰래 글램피딕 싱글 몰트 위스키를 병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는 방심하고 마셨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위스키 향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저 그 병 보여주셔도 돼요? 이 좋은 맛을 후배님도 느끼시라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덕이에게 건네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란 표정입니다. 써요. 글램피딕의 협찬을 받아서 감독과 배우들이 촬영 중에 틈틈이 위스키를 마시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위스키는 잘 몰랐던 이솜 배우도 이때부터 위스키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실 줄 알아요. 담배 또한 당시에는 피우지 못해서 스태프들이 금연초를 준비해줬지만 진짜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담배를 배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후에 소공녀에서도 나는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 소리 넣어. 그게 내 유일한 안식처야. 남녀 관계의 묘한 기류는 항상 술 한잔 하는 걸로 시작하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저 교수님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하지만 학규는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 오늘 오면 안 돼? 알았어. 아빠가 갈게. 감독의 전작 인류 멸망 보고서에 해피 버스데이에 출연했던 연우로 윤세아 배우가 청이 엄마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술 깨고 내일 가세요. 갈게요. 와 씨, 이것이 밀당의 정수. 합천에 실제 운행 중인 버스 정류소와 이곳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섭외했습니다. 두 인물이 멀리 떨어져 걸어가는 뒷모습은 콘티에 없었는데 현장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급하게 설정하고 후다닥 찍은 컷이라고 하네요. 결국 도시 남자의 마성에 이끌려 그의 자취방까지 들어간 덕이. 처음 설정은 총각이 혼자 사는 방처럼 잔뜩 어지럽혀 놨었는데 정우성 배우가 학교의 방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방으로 다시 세팅했습니다. 왜 이렇게 덥죠? 술도 한잔 했겠다. 순수함을 잔뜩 담아 끼를 부려보는 덕이. 술 마셔서 그런가. 대사는 덥다고 하지만 사실 추워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순수한 여인이 이 남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한 돌발 행동. 이솜 배우는 진짜 유혹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지만 감독이 보기에는 너무 순수해 보여서 더 좋았다고 하네요.
학교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덕이가 한없이 귀엽습니다. 덕이를 보며 웃는 건 정우성 배우가 설정한 디테일이라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장면과 다음날 아침 덕이가 쪽지를 남겨놓고 집에 가다 엄마를 만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청이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학교의 아내. 네 아빠 닮아서 너도 거짓말만 느니? 학교와 덕이의 스토리 중간쯤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학교를 찾아온 덕이. 교수님, 나와요. 이곳은 전주 노인복지회관의 복도입니다. 사람도 많은데 대놓고 티를 내는 덕이가 조금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삭제 장면을 보기 전에는 뽀뽀 한번 했다고 좀 오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 덕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둘만 있을 땐 한없는 로맨틱가이.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 대관람차에 올라탑니다. 감독은 마치 이 영화를 위해 지어진 것 같은 남원랜드의 대관람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신났다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도 실제로 너무 신나서 그 큰 눈이 더 부리부리해지고 반짝이니까 감독이 밤에 그러니까 야수 같아 너무 무섭다며 진정을 좀 시키고 조금 덜 신난 버전으로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내부는 대관람차 한 칸을 떼어다가 세트로 가져와서 크로마판을 대고 찍은 후 야외 소스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려고 차 내부에 수증기가 잔뜩 끼어있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 그야말로 선남선녀. 이곳은 전주 객사길입니다. 당시 SNS에 수많은 목격담과 인증샷이 올라오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사람이 몰려서 촬영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불륜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이들의 비극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분은 이 영화의 미술을 맡은 양홍삼 미술 감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에 깔리는 아름다운 BGM. 음악을 맡은 모그 음악 감독은 감독의 20년 지기 친구라고 합니다. 첫 영화 음악을 하게 된 이유 중 임필성 감독의 추천도 한몫하게 됐다고 하네요. 키스씬은 데이트를 나가기 전 다른 몽타주 씬을 찍다가 벚꽃이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키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감독과 배우 모두 하게 되어 추가해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언제 샀어요? 데이트의 흔적인 초상화와 구두는 덕이의 아픔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힐을 신어본 적 없듯이 흔들리며 걷는 건 이솜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감독은 스릴러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순간 변하는 덕이의 눈빛에서 순수함에 감추어진 관기가 느껴지고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관객은 이들이 곧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커피 처음 먹어봐요. 아무리 시골 산다고 해도 커피를 처음 먹어봤다는 건 좀... 정우성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추가한 씬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있다. 내가 터미널로 갈게.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친구분 집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요. 친구를 소개시켜 줄 리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며 불안해하는 덕이. 그래도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는데요. 집에서 덕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 컷도 찍었으나 덕이의 감정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학교는 오지 않고 덕이가 차려놓은 밥상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아니, 버릴 필요까진 없지 않나? 정우성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감독은 이제부터 학교를 최대한 나쁜 놈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 복직됐어, 더가. 터미널에서 서울 올라가는 버스 몇 시 거 있는지 알아볼래? 저 만두 먹고 싶어요. 난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먹을 거야. 나빠도 너무 나쁜데? 본인이 사준 옷을 입고 있는 덕이를 철저하게 모르는 척하는 학교. 정우성 배우는 일부러 정을 떼기 위해 더 외면하는 느낌을 살려 연기했다고 하네요. 저 아이 가졌어요. 서울 가서 연락할게. 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바로 간다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만두와 순대를 놓고 나간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정우성 배우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까진 도저히 못하겠다고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만두는 덕이 혼자 먹는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또 여대생들 꼬실 생각하니까 좋아 죽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의 아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당신이 복직돼서 기뻐.
학교의 아내가 부부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청이와 함께 파티를 여는 장면도 있었고 촬영도 했는데요. 청이 엄마의 숨겨진 관기를 표현하기 위해 좀 과하게 설정한 것도 있지만 너무 광고 같은 느낌이 나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무 표정 없이 아내와 키스하는 장면 역시 삭제됐습니다. 학교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발랐던 립스틱을 다시 바르는 건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학교. 교수님, 덕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대놓고 모질게 굴지는 못하는 학교는 덕이를 만나러 가긴 합니다. 이제 나 기다리지 마. 관계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함이죠. 왜요? 그런데 하필 고등어를 굽고 있을 때 가스레인지 근처에 커튼은 왜 달아놨을까요? 학교에도 말하고 사모님도 만날게요. 아니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죠. 터가. 바람은 설정에 없었는데 촬영 당시 마침 바람이 불어줘서 날리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며 불안감을 더 키워주는 컷이 됐다고 합니다. 커튼에 불이 붙는 컷 역시 바람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섭외한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 태워버렸습니다. CG가 하나도 추가되지 않은 진짜 불이라고 하네요. 진짜 위험한 촬영이었네요. 풀샷은 CG로 불길을 더 추가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방에서 안 나왔어? 우울증에 시달리던 학교의 아내는 그만. 학교의 아내가 갑자기 살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갔다. 이곳은 세트장 입구를 세팅해서 장례식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판소리 춘향전과 영화 춘향전에 등장하는 춘향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원작 심청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스토리였는데 본격적으로 원작의 스토리를 비틀 것이라는 암시로 고전에 대한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작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덕이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잊기 위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학교. 타락한 학교를 더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이번 동경학회 때 저 시부야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지. 너랑 나랑은 밀폐된 공간에서만 완성되는 사랑을 하자고. 나랑 밖에 나가는 게 창피해요? 여기가 밖이라고 생각해 그럼. 욕망과 이기심, 허영심, 여성 편력, 안 좋은 건 다 갖춘 학교스러운 대사. 너 어디 가니? 옆집 언니네요. 청이는 예쁘게 잘 컸습니다만 근데 입술이 이게 뭐야?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이후에 딸의 입술을 지웠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립스틱을 사다 주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날은 덕이가 앞집으로 이사 오는 날이었죠. 황반변성이네요. 시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학교. 무리한 운동 삼가하시고 술 담배는 꼭 끊으시고요. 그럼 X는요? 본인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반항심으로 더 막 나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정우성 배우가 추가한 대사라고 합니다. 정우성 배우의 학교를 향한 관객의 동정을 아예 싸그리 없애자는 의견으로 안과 의사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씬까지 촬영했으나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애정 씬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거에게 도박장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도박도 도박이지만 대기업 비자금 투자 논란에 연루된 학교. 학교에서 잘리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금감원의 압류 통지로 퇴직급여와 위로금도 못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한편 딸은 딸대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호! 클럽에서 만난 친구가 박소담이었네요.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친구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처음 시나리오에서 청이는 동성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여러 장면을 촬영했지만 거의 삭제되면서 박소담 배우는 딱 한 컷 나오게 됐습니다. 청이의 적 취향이 삭제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청이와 친한 앞집 언니는 8년 만에 나타난 덕이었습니다. 앞집이시라고요. 청해 주려고 부침개가지고 왔는데. 몰라보게 달라지기도 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못 알아보는 학교.
바삭바삭한 햇살이 폭죽처럼 쏟아져 그녀의 머리를 온통 물들이고 있었다. 덕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학교의 소설.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덕이가 생각난다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순수 버전의 덕이는 이솜 배우 본인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연기하기 쉬웠는데 너무 순식간에 흑화 버전 덕이로 변해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정이라고 해요. 연기 도중 본인도 모르게 자꾸 순수한 얼굴이 나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내가 어제 타이핑도 쳐드렸어. 언니가 그런 건 왜 해? 나 교수님 소설 많이 좋아해. 내가 계속 도와드려도 되지? 이 장면 이후 청이가 덕이 집에 놀러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덕이의 망가진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듯한 백현진님의 그림이 걸려있네요. 이건 진짜 TMI이긴 한데 화가 백현진님은 장영규 음악 감독과 함께 어어브 프로젝트로 활동했던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종합 예술인입니다. 양모 씨와 비슷한 싱크로율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박양진 역을 맡기도 했죠. 네가 뭔데 유데이터를 대표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청이가 덕이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는 장면과 키스한 후 언니에게서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하는 장면, 덕이가 운영하는 바에도 놀러가는 장면이 삭제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는 순수한 덕이가 학교를 사랑했듯이 순수한 청이가 덕이를 사랑하게 되고 교수님 눈 꼭 나오셔서 글 다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덕이가 아빠와 가까워지자 청이의 질투가 시작된다는 더 파격적인 삼각관계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청아 생일 축하해. 하지만 박소영 배우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두 배우 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감정이어서 그랬는지 코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냥 언니를 보면 엄마 생각나. 그런데 언니가 엄마가 되는 건 싫어. 덕이의 소개로 알게 된 안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 챙겨 먹었으나 학규의 눈은 더 안 좋아집니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세입니다. 치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수술 말인가요? 희망이 보이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는 학규. 도곡동으로 가자. 나 아직 돈 있어.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 도박장을 향합니다. 이곳은 동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꾸며서 지금까지 영화에서의 도박장과는 다른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이아 K 에이스 나오세요. 500더. 오빠고 500더. 콜 500이세요. 이분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섭외한 실제 딜러인데 연기를 잘해서 바로 딜러 역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윈. 오늘 운이 괜찮아. 금방 하나지고 분한했죠. 덕이 집에서 덕이를 기다리는 청이와 그녀가 바라보는 꽃은 더 큰 도박판으로 학교를 끌고 가는 그깟 수술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 덕이와 연결시키기 위해 추가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학교 방에서 덕이의 초상화를 발견한 청이.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학교가 불에 탄 덕이의 집에 갔을 때 사전에 가져왔다는 설정입니다. 어이쿠, 박소담 배우에 이어 지금은 톱스타가 된 손석구 배우가 보이네요. 나는 그냥 껌으로도 풍선 잘 부는데 그냥 껌하고 풍선 껌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콜 받고 올인. 점점 덕이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학교. 여기 뱅커 좀 불러줘요. 이 판에서 이준 게 얼마 될까? 와씨, 진짜 악역은 이 형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우가 없는 듯. 도박장 사채업자 최씨 역의 김희원 배우. 특별 출연하러 왔다가 비중이 커지는 바람에 추가 촬영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굴이 빨간 건 분장이 아니라 실제 안면 홍조증을 앓고 있어서라고 하네요. 덕분에 독특한 캐릭터가 잡혔지만 너무 빨개서 DI로 붉은기를 좀 뺐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그 돈 말이야.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수컷의 본능만은 남아있는 학교. 순간 덕이가 생각납니다. 돌아간 눈은 렌즈나 CG가 아닌 정우성 배우의 연기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9천에 45%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도 고고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건 본인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려 한다는 일종의 허영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몇 학년? 날씨 갈게. 나 아빠 망가리고 자꾸 찾아오고 미칠 것 같아.
우리 청이 일본으로 좀 보냅시다. 그럼 내가 수술비를 드릴게. 안 돼.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대화만 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데서. 원작에서 아빠의 눈을 위해 인당수에 팔려가는 청이처럼 눈 뜨라고 돈 줬다 이 새끼야. 납치되어 일본의 조직 보스에게 팔려가 버린 청이. 정이 어딨어? 소름 끼치는 덕이의 미소. 이제 흑화된 덕이 역에도 익숙해진 이솜 배우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바다 위의 배는 통째로 CG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정박해 있는 실제 배 안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니네 아버지가 눈 뜨려고 돈 주니까 쓴 거야. 거짓말하지 마,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아니고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 장난치냐 이 개새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사 와서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 학교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초상화를 태우는 덕이. 앞으로 재밌겠다. 그치? 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덕이는 사실 촬영 초반에 찍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쌓인 눈은 전부 가짜 눈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이상화의 비타임. 라디오송 목소리는 소설반 중년남 역을 맡았던 이상화 배우입니다. 딸이 없어지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얄미울 정도로 여유로운 학교. 본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허영심이 여전합니다. 진심으로 학교가 미워서 나온 이솜 배우의 찐텐 표정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거 맛이 이상해. 꼭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정우성 배우가 진짜 먹어야 느낌이 난다며 실제로 먹었다고 합니다. 내 등골 다 빼먹으면서 어디서 트집을 잡아. 알았어. 나 사실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서야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덕이. 네가 나 망쳤다고 새끼야! 너였구나.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설마 했는데. 이솜 배우는 까마득한 선배를 때려야 하는데 선배가 자꾸 더 세게 본인을 때리라고 하니까 연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창현 죽었는데 시체도 못 쳤는데 다 나 때문이야. 이 장면 이후 청이가 일본에서 회장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엇을 보고 있냐는 질문에 시커먼 바다를 보고 있으며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는 대답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편집 당시엔 너무 길어져서 삭제하긴 했는데 개봉 후에 보니 드라마상 꼭 필요한 것 같아 삭제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완성한 기쁨을 즐기더라도 그녀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파괴됐지만 더 깊은 곳에 남아있는 덕이의 순수함. 복수를 완성했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입고 있던 학교의 낡고 해진 옷을 입혀놓고 비아냥거려 보지만 처량한 학교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뭐냐며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사실 그녀는 복수심만큼이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컷은 제작사 대표의 아이디어로 추가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거울을 보며 향수를 뿌리는 장면과 답답하다. 우리 바람쐬러 나가자. 지금 꼴이 너무 우스운데 그 꼴로 어딜 나가냐고 비웃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고 난 당신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어두운 별들 사이를 떠돌리다. 이제야 이렇게 좋은 작품을 쓰고. 이 씬은 사실 촬영 당시 녹음이 짙은 여름이었는데 CG로 겨울 풍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긴 하는데 이 컷을 겨울로 바꿀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이때 언니, 오랜만이야. 너무나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청이가 나타납니다. 언니가 해주는 부침개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일본 회장님을 제대로 감아서 빚을 다 갚고 돌아온 청이. 그 여자분들이 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독하신 여자 두 분이 알아서 해. 국내 관객뿐 아니라 토론토 영화제에서도 빵 터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흉터 우리 아빠 때문이지? 근데 왜 못 떠나고 있어? 이제 덕이가 당할 차례입니다. 언니가 우리한테 복수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다 돌려줄게. 이 장면 이후 덕이가 청이의 머리를 빗겨줬던 것처럼 청이가 덕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아빠도 몰랐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씬이 삭제됐습니다. 그 비밀은 덕이가 학교를 만나러 서울에 왔을 때 사모님도 만날게요. 아니 이미 만났을지도 모르죠. 이미 학교의 아내를 만나서 교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니까 떠나달라고 말한 것이었죠. 어린 청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덕이가 함께 바라보는 판타지 컷도 삭제됐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해 봤으나 마치 이 영화가 청이의 복수극이 되어 덕이의 스토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 너무 아쉽지만 결국 삭제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 고전을 현대극, 그것도 치정 멜로로 리메이크한 영화. 우리 그때 대체 뭐였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 마담 뺑덕이었습니다. 흥행 성적은 좀 아쉬웠지만 그와 별개로 이솜을 알게 해준 고마운 영화였는데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